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8일 무 세번째 기사 1526년 명가정 5년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8일 무 네번째 기사 권예를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하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8일 무 다섯번째 기사 충청도 괴산, 평택 등 고을에 천둥치며 비가 내리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9일 김이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남세준과 김섬은 추문하라 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0일 경신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또 아뢰기라. 남세준과 김섬의 일은 다른 일과 달라서 공함으로 주문할 수 없습니다. 전에 각을이 추구하자고 아랜 것은 조옥에 내려 추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니 남세준과 김섬을 조옥에 내리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0일 경신 두번째 기사 경기도 개성부에 크게 천둥하고 번개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0일 경신 세번째 기사 황해도 서흥에 천둥하고 번개치면서 눈이 내리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1일 신유 첫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지난 8일 밤에 천둥친 변도 비상한 것이었는데 지난밤에 또 그런 변이 있었으니 하늘이 경계를 알리는 뜻이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어찌 범연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두려워하고 반성하려 하신다면 의당 신하들을 연방하여 재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강구하소서. 전일 재변을 만났을 때도 연방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재변에 대해서까지는 모두 구원을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큰 변을 당해서는 널리 재변을 발생케 한 이유를 물어서 재변을 거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재변이 이러하니 과연 연방해야겠다. 오늘은 의당 처마 밑에 나아가야 하는데 자리를 배설도 하기 전에 비바람이 몰아쳤으므로 배설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짐작해서 하려 한다. 구원하는 전지를 짓게 하라 하였다. 처마 밑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은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임금이 정전의 처마 및 즉 뜰 위로 나가서 신하들을 인견하는 것을 말한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1일 신유 두번째 기사 영의정 남군이 아뢰기를 눈은 양기가 폐장될 때 내리는 것이므로 눈과 천둥이 한꺼번에 발생할 이치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비상한 재변치고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재변을 발생하게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늘이 경계를 알리는 것만은 지극히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단서를 모르겠으니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에서도 이미 정전을 피해서 감선 철학까지 하셨으니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뜻이 진실로 범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현저하게 고쳐야 할 정사는 사실에 따라 고쳐 시행한 뒤에야 참견에 부합될 것입니다. 신은 어리석고 소견이 얕아서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고금의 사서들을 두루 고정해서 서게 하게 하소서. 또 시종과 대간은 평소에도 잘못된 일들을 늘 바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변을 인하여 각별히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전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다 써주지는 않더라도 여러 말을 받아들여서 고칠 만한 일은 고치도록 하소서. 신은 전에 2번이나 사직했습니다만 상의 본부에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으니 경솔히 퇴직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에게 잘못이 없다면 신이 엄량을 섭리하는 지위에 있는데 재변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재변의 발생은 모두 신이 못난 소치입니다. 또 신은 다른 사람의 예와는 달라서 수상으로서 이미 재변을 초치한 단서도 몰랐고 또 재변에 대응할 방법도 몰랐으니 신의 못남이 더욱 극심합니다. 전일 이 요청과 함께 와서 사면했었습니다만 신은 또 요청의 경우와도 다릅니다. 만약 정치의 기강을 혁신시키려 한다면 모름지기 신 같은 사람을 출퇴시킨 뒤에야 하늘의 견책에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늘이 재변은 과연 범연한 것이 아니다. 이런데 전시를 실시하는 것은 재변을 삼가는 도리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날짜를 물려서 정하게 했다. 그리고 직접 무는 통구를 고정해 보니 겨울의 천둥에 대해 의논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그러나 재변은 헛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고금의 사스들을 홍문관으로 하여금 고정해서 아뢰게 해야겠다. 오늘 대신들과 면대해서 의논하려고 했었으나 처마 및 전주하는 것에 비바람이 몰아쳐 자리를 배설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특별히 하문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고원하는 전제를 내리라고 명했으니 대신으로 다시 사면할 필요가 없다. 지금 아들이 아비를 죽인 자도 있고 아비가 딸과 간통하여 사위를 살해한 일도 있는가 하면 천인이 감사를 업신여겨 욕보이기까지 한다. 이 때문에 인심이 화목하지 못해서 비정상적인 기운이 천지에 꽉 찼으므로 하늘이 이러한 재변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상하가 더욱 다시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며 남군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 상의 본부를 들으니 지극히 분명하십니다. 지금의 재변은 실로 비상한 것으로 위에서도 보통으로 여기지 마시고 각별히 응답하여야 하늘의 마음에 부합될 것입니다. 신은 어리석고 용률해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반드시 재변이 일어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에 널리 묻자고 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수상자리에 있은 지 이미 4년이 지났으니 이런 재변이 발생한 것은 모두 신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재변이 발생한 이유도 한둘이 아니고 재변에 대응하는 방법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혹 인심이 이해스럽지 못해서 그런가, 형옥이 외람되어서 그런가, 줄인 백성을 수령들이 마음을 다해 진구하지 않아서 그런가, 위에서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뜻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이 재변 때문에 대신을 면직시킬 수 없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신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충청도 수사 우맹선은 이미 본도의 수사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전일 다시 영임했던 직임에 임명하는 것은 정체에 합당치 못하다 했으므로 물론이 온편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의적 감사나 수령도 재임시키지 않는데 수사만 재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우맹선은 재직시키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1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밤에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1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충주 등 13곳에 청둥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었다. 사관은 대사관 임추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이달 7일 밤에 크게 천둥과 번개가 쳤고 3일 건너 11일 밤에 또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때 아닌 변이 발생했으니 하늘의 경고가 더욱 극심한 것이라 자신의 잘못을 살펴 착실히 실행해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임금이 하늘의 견책에 대응함에 있어 진실로 힘을 다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유로운 하늘이 어찌 감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변은 헛되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조치하게 한 이유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통의 재변이라도 의당 자신을 반성해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더없이 큰 재변이 버듭 발생하니 되풀이 경계시키는 데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등은 임금이 재변을 당하면 반드시 척연히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들으려 하기 때문에 삼가기 위해 비전해 있을 적에도 어진 사대부들을 맞이해서 자문하기를 겨를이 없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재변에 대해 삼가는 뜻에서 비전해 있으면서 아울러 경연까지 철폐함으로써 아래 사람들이 올바른 의논을 옹폐시켰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또 중시를 시행하는 법규가 국전에 있습니다만 이는 초선의 예와는 달라서 그 의의가 제주를 시험 보이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개인의 영광에 관계되는 것이는 바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할 것이요 10년이라는 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삼가고 있는 중이니 실로 중시를 거행할 때가 아니고 저마 밑으로 나아가시는 것은
위이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또 중시를 거행하게 되면 두려워 근신하는 일을 오로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우선 미루었다가 내년 봄에 구전을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오늘날 서둘러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경연에 나가 성궁의 잘못을 찾는 한편 간쟁을 받아들여 침체된 물정을 표기하는 데 있다고 여겼습니다. 공론을 억제하고 조정을 기망한 주의에 대해서는 절로 정해진 율문이 있는 것으로 주관이 이미 조율했는데도 가벼운 죄로 견감시킨 처사는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언부는 간택을 금하는 중요한 것이므로 예로부터 형조 관운을 임명할 때 어렵게 여겨왔는데 더구나 일사의 일을 모두 판결해야 하는 장관이야 말할 것이겠습니까? 장관이 국직을 판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본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국을 살피고 사람을 헤아리는 데 있어 감당하지 못할 바가 있게 됩니다. 변방은 국가의 울타리이고 장수를 선발하는 것은 조정의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함부로 벼슬에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을 외람되이 자급을 올려 높은 벼슬에 임명해서 변방의 기탁을 가볍게 함으로써 조정의 잘못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정하는 신하들도 의뢰 그 선발을 신중히 하여 고문에 대비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이 저러하니 끝내 외람되이 그 지위에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백성을 다스리는 직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요 황당무계한 사람을 수령의 직임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신등은 외람되이 간관의 직을 더럽히고 있으면서 시청의 소임을 다 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전하께 간절히 아뢰는 것은 이것이 한때의 공론이기 때문입니다. 진언한 지 오래했는데도 전하께서 마음을 돌리지 않으신 채 1개월간이나 미룸으로 쏟아되어 상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잘못을 바라는 공효가 없으므로 자주 천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등이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니 시위 소찬의 기롱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자자를 보니 모두 지당한 말이다. 근래에 체계가 있었고 또 절친한 종실 안양군의 딸 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경연에 나가지 못했었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죄변이 잇따라 발생했으므로 어제 대신들과 함께 저 마을에서 연방하려 했으나 비바람이 크게 몰아쳐 시행하지 못했다. 내일은 경연에 나가도록 하겠다. 차자에 이런 재변이 있을 때는 중사를 거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조정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대신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김당과 복희달은 채직시키라 명하고 나머지는 연하지 않았다. 신조실 57권 중종 21년 10월 1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구원하는 전지를 의정부에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하늘과 사람은 일리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선에는 아름다운 징조가 악에는 나쁜 징조가 유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사에 잘못이 없는데도 천견이 이르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나는 부덕한 몸으로 조정께서 이뤄놓으신 간대한 업을 이어받아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림을 도모한 지 지금까지 20여 년이었다. 그러나 덕이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다스림도 그 공효가 나타나지 않은 채 천재와 시변이 잇따라 발생하니 하늘의 경고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 것이다. 돌아보건대 나는 우매해서 하늘의 경고에 응답할 방법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하늘이 거듭 노위에서 재변이 더욱 급박하게 내려 이달 8일에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내렸고 3일이 지나서 또 그랬다. 이 수능의 달에 이런 비상한 변이 발생했으므로 황망한 가운데 거절을 잃어 그 이유를 궁구할 수가 없다. 교화가 폐위되어 인심이 나빠져서 그런 것인가? 기강이 해이해져 염치의 도가 무너져서 그런 것인가? 내정이 거넘지 못하여 여아리 성행해서 그런 것인가? 토목공사의 부역이 무거워 백성이 그 고통을 감내해내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헛된 병이 너무 많아 백성에게 폐가 이르러 그런 것인가? 형옥이 중도를 잃어 억울함이 날로 쌓여서 그런 것인가? 사람의 기용의 정당성을 잃어버려 벼슬을 좀 묻고 있는 자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 부렴이 번다하고 무거워서 백성들이 지쳐 그런 것인가?
모든 일이 다 나 한 사람이 잘못한 탓이라 곰곰이 허물을 생각해보니 살얼음을 밟는 듯 두렵다. 그래서 과인의 잘못과 조정의 잘못을 들음으로써 하늘의 견책을 응답하고자 한다. 경등은 국가를 염려하고 이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틀림없이 재변이 발생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사에 대해서 끝없이까지 숨김없이 진달하라. 그러니 시사에 대해서 끝까지 숨김없이 진달하라. 내가 수성하는 실질적 자료로 삼겠다. 이러한 내 뜻을 중의에 효유하라. 충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3일 개해 첫 번째 개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잇따라 천둥이 치고 있다. 재변은 헛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발생하게 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제 간원의 차자를 보건대 중시에 대한 일은 연한에 구애될 것이 아니므로 내년 봄으로 물려서 거행해도 된다고 했다. 지금 과연 비상한 재변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원을 명해서 대신 실시하게 하려 했었다. 그러나 대신들이 관원을 명해서 대신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므로 다시 날짜를 가려서 물려 거행하게 했다. 하매 영차 남건이 아래기를 이런 큰 변을 당했으니 보통으로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의 정사에 대한 잘못도 의당 추구해서 부당한 일은 일체 고침으로써 삼가는 뜻을 보일 것은 물론 이를 재변에 응답하는 실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번 하늘의 경계 삼가는 것을 증히 여겨 무후가 중시를 관원에게 명하여 실시하려 하셨으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뜻이 지극합니다. 지금 관원이 차자를 보건대 중시를 시제라고 했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조에 설립한 의인은 진실로 범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종께서 중국 사람에게 물어서 제 과를 모방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그때는 중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1처음 병계량이 이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고 끝내는 문형의 직임을 맡았었습니다. 그 뒤의 시험에서는 정인지가 수석으로 뽑혔었는데 또 문형에 임명되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건대 중시는 진시로 시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뒤로 중시의 선발이 점차 천만 못해졌기 때문에 드디어 보통 일로 여기게 되었으니 조종께서 설립한 뜻이 어긋납니다. 또 중시의 날짜를 물리거나 물리지 않는 것과 재변이 발생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날짜를 물리게 되면 봄에 거행하는 것도 기필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법규에 정해진 일을 경솔히 물려서 거행하게 되면 역시 조종께서 신중히 설치한 의의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임헌하여 선비들을 시험 보였다 했으니 지금 사정정 처마 밑으로 나아가 출제하는 것은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대체로 지금은 일기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해로 하여서 별시의 전시를 보일 적에 북풍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시는 그때 밑에서 엎드려 있었지만 오히려 추위를 느꼈는데 더구나 어조는 매우 높은 데 마련되어 있었으니 어찌 추위를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일로 헤아려 보건대 내년 봄부터 날짜를 물려 정하여 전하께서 정전으로 돌아가고 날씨 또한 화창해진 뒤에 시행하는 것이 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일을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니 육경을 불러 널리 묻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 날짜를 물리는 것인지 당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이 발생한 단서를 진실로 분명하게 지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종의 정사에 틀림없이 잘못이 있을 것이고 야인들이 자주 고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변방헌단의 조짐이 없지 않다. 그리고 형옥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억울하게 죽는 폐단이 많을 것이니 서울은 모르겠지만 외방 수령 가운데는 형벌을 삼가는 뜻을 두지 않음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을 품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 저하된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긴급히비 군무에 관한 일을 징계했었으나 사관들이 미처 못 들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했다. 전에는 징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관도 반드시 따라서 나아갔었으므로 이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했었다. 대선 성운이 사관이 이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아랜 뒤부터는 징계하는 말을 상세히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3일 개회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3일 개회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김당은 이미 본직을 채직시켰으니 아울러 그 가자도 개정하소서 하고 또 전하이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정춘과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래 천둥 친 것 때문에 이미 구원하는 전지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례를 따른 것뿐이다. 그러니 외방 궁벽한 마을의 억울함과 형옥의 외람됨, 사형수의 신원 및 수령이 함부로 공무를 징수한 것과 첨사 만호가 군졸들을 침탈한 것을 하나하나 갖추 기록할 것으로 팔도와 계승부에 특별히 유시하도록 하라.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이 귀령이 아뢰기라 지난번 천둥의 재변 때 고사를 고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고정해 본 바 쇠란했던 세상에서 태평했던 세상이나 모두 재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평했던 세상에서는 재변이 발생해도 재변을 없애는 실질적인 조처를 끝까지 다 했기 때문에 재변이 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반대로 쇠란했던 세상에서는 재변을 없애는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변이 잇따라 발생했었습니다. 근래에 위해서 재변을 만나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하신데도 천인의 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일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 곳을 읽게 되면 재변을 발생하게 하고 화기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국가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구제하지 않고 있는 일 가운데 각사의 조리와 수군, 보병과 사복식 관원들의 경우에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제 곳을 읽고 떠도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는 백성의 원망 가운데 큰 것인데도 그런 줄 알면서도 고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래 재변이 없는 해가 없었다. 하지만 겨울에 천둥 치는 것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근래 인심과 풍속이 날로 투박해져 인륜의 큰 변까지도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지경에 이르는지 모르겠다. 대저 한 사람이 원망하는 말로도 재변을 부를 수가 있다. 틀림없이 궁벽한 시골에 억울한 일이 많을 것인데 조정에서 어떻게 모두 알 수 있겠는가? 감사는 의당 상세히 살펴야 한다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근무가 남세준, 김섬을 조율 태 50에 현직에서 해임시키고 별도로 서용하였다. 하여 입계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남세준과 김섬 등은 신옥형의 일에 대해 물론이 있어 이환이 편지를 보내 부탁하자 그 일을 중지시킨 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상황이 명백하므로 자신이 변명하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물론이 없었다면 이환이 어찌 주밀하게 두 사람에게 부탁했겠습니까? 부탁한 데가 물론이 발생하기 전의 일이었다고 하지만 모든 물론은 반론된 그날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비등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편지를 보낸 날짜로 그들의 주장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대저 대간에게는 청탁할 수 없는 것이고 대간도 남의 청탁을 받아 공론을 중지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지에 의가 끝까지 주문하소서니 전교하기라. 남세준과 김섬 이환의 편지에 답한 일이 앞에 있었고 사면이 뒤에 있었으니 편지 때문에 중지한 것 같지는 않다. 근부도 이런 뜻으로 와서 아뢰었다. 그러나 대간이 사적으로 편지를 통한 것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현직에서 해임시키고 별도로 서용할 것으로 주의주었다. 이를 공으로 감면시키려 했으나 대간이 논박이 있었다. 따라서 공으로 감면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물론이 있을 것이기에 감하지 않은 것이니 끝까지 추문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청성궁 심승경을 경사로 보내어 정조를 할애하게 했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5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황해도 서흥 봉상 등 고을에 지진이 발생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7일 성묘 첫 번째 기사 건정전 천하 아래로 나가서 중시의 시험 문제를 냈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해로 아래 나아가 무가 중시를 시험하여 송호 등 12인을 뽑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문과 중시에서 박상 등 8인을 뽑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허경 등이 아뢰기를 최세걸은 파직당했던 사람이고 장옥, 신직은 모두 고신을 환수한 사람이고 심연원도 주문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들이 모두 신은 중시입니다. 어떻게 신은입니다.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최세걸은 파직당한 지 오래지 않았고 장옥은 전에 연소배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소용하지 않고 버려두었었으니 지금 소용하는 것은 온변치 못하다. 신직은 무슨 죄로 파직당했었는지 고증해서 아뢰라. 심연호는 추문이 끝나기를 기다려 가자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근래 정사를 할 적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려는데 나는 이를 매우 온당치 못하게 여기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조가 잘 헤아려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재능 있는 사람을 다른 세대에서 빌려올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허경이 뒤에 채색을 등의 일을 아뢰기를 이들에게 가자해주지 않는다면 시취하는 의의에 어긋납니다. 신직은 지난해에 모여서 술 마신 것 때문에 파직당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일초에는 채색을이 당상에 오를 줄은 생각지 못했었다. 소용하면 절로 가자하게 될 것이다. 신직도 파직당한 지 한 해가 지났으니 아울러 소용하라. 장옥은 폐기되어 쓰여지지 않은 지 오래니 소용의 여부에 대해 대신들에게 묻겠다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의 의논드리기를 장옥은 폐기당한 지 오래니 반드시 허물을 알고 고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 등과하면 즉시 서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전에 예의에 의거 서용함으로써 자신 할 길을 열어줬었어 했는데 좌이정 이 요청의 의논도 같았다. 전교하기를 장옥은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9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신상을 형조판사로 임명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2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좌참찬 유담년의 줄기 특별히 부의할 것과 2일간 정조할 것을 명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유담년은 의정을 지낸 유관은 이 증손이다. 인품이 관후한 데다 재간이 있었고 천건으로 자신을 면려했다. 성종제의 무과에 급제해서 양기를 진노한 바 있었다. 그때도 풍채가 장대하고 뛰어난 재간이 있는 데다 성색에 동료되지 않았으므로 야인들이 모두 간복하였다. 그리고 계모가 많았으므로 무인년 이후에 4번 병조판사가 되었지만 탄핵을 받지 않았다. 학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계문은 다 하위 사람에게 양보한 채 한 글자도 직접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 아들이 없어
늦게 후처를 얻었으나 성품과 행실이 광폐하여 부득이 버렸다. 담년이 병들자 이 후처가 시가를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자기가 아무의 아내라고 떠들어댔다. 때문에 담년이 분에 복받쳐 죽었다. 진조실록 57권 중종이 11년 10월 20일에 신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이혼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이 11년 10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중궁의 탄일 하례를 정지하라고 명했다. 천계를 삼가기 위해서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이 11년 10월 22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남군 좌의정 이여정 우찬성 홍수 좌참찬 이항이 아르기라. 근래 변방이 장리로 있으면서 사첩을 내리고 온 자들을 법사가 추획해서 의죄했습니다. 대저 법을 세웠는데도 이를 범한 자는 취재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지 않은 지 이미 오래했으니 이는 모두 조정의 법령에 퇴폐했는데도 조기에 교감하지 않은 탓입니다. 따라서 지금 적발한 결과 범한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지난번 함경도 수령 첨사 만호 가운데 이 법에 좌죄되어 파면당한 자가 매우 많은 것을 보았고 또 평안도 의주 이상의 연변에 있는 수령 첨사 만호와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은 남방의 장리들은 이 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조정에서 가려 임명한 자들인데 지금 일시에 모두 재직시킨다면 후임을 임명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임명한다 해도 진실로 전에 가려서 임명한 사람 같을 수는 없으며 혹 뜻밖의 변경이 발생한다면 그 누가 변란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모두 곤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에 재변이 발생했을 때는 인심을 기쁘게 해주는 일도 있었는데 이는 화기가 이르기를 바란 조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큰 재변이 잇따라 발생했고 또 그 뒤로 실직한 사람이 매우 많아 마음이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위해서 심사숙고하시어 조처하셨사니 전교하기를 사처번 법에 의당 데리고 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근래 태만히 하여 봉행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시종이 논했고 법사가 규획했던 것이다. 애초에 평안도에서 법을 범한 장리를 아랠 적에는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지난번에 보건대 함경도 변장 가운데 법을 범한 자가 매우 많았지만 법사에서 주문한 것을 말감시킨다면 물론 있을 것이기에 율문에 의거 취재했다. 지금도 근데 평안도 하삼도의 장리들도 이 법을 범한 자가 많아 주문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일시에 다 파직시킨다면 변경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매우 소요스러울 것이고 취재하지 않는다면 전의 조처가 각기 다름은 물론 정령이 한결같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미 주의를 받은 자는 모두 직첩을 도로 지급하여 송서했다가 다시 서용하도록 하라. 그러면 임용함에 있어 사람이 모자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어 구법을 거듭 밝힌 다음 그래도 개전의 기미가 없으면 용서 없이 취재하게 하는 것이 대신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며 남권 등이 의논에 싸르기라. 모든 대전의 법과 수교가 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으면 거듭 밝혀 시행하게 하는 전개가 있습니다. 이 법도 폐기되어 온 지 오래니 이제 거듭 밝히려 하시는 상의 뜻이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함경도는 금년에 매우 심한 흉년이 들었었으므로 백성들의 일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경도까지는 한 길뿐 다른 길이 없는데 지금은 야인들이 서울로 조활하러 올 때인데다가 신구 수령들까지 왕래하게 되니 도로 연변 각 고을의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 밑에 사는 야인들은 복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허실을 여부와 몰래 내지의 야인들에게 내통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리를 일시에 다 재직시킨다면 야인들이 반드시 괴이하게 여길 것이고 또 국관은 이미 떠났으나 신관이 아직 부임하지 않으면 방어도 허소해질 것입니다. 신등이 있기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사세가 매우 곤란합니다. 또 성서시킬 때 바에는 잉임시키는 것이 편리합니다. 유사로 하여금 이미 죄를 받은 자와 현재 주문받고 있는 각도의 장리들을 조사하게 해서 열람하신 뒤 짐작하여 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이 양계의 사세가 중대하다 해서 잉임시킬 것을 계청하니 아랜대로 잉임시키도록 하유하라.
그리고 신명하는 뜻도 아울러 보이라 하였다. 진조실 57권 중종 21년 10월 20일 MC는 4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형조판서 신상, 평해군수 장옥, 형조정랑, 허백기는 모두 물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상은 육경이 될 수 없고 장옥은 준직에 임명할 수 없고 허백기는 승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조가 공의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국가의 치란에 관계되는 것이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은 멋대로 임명했으니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주문하소서. 제영간부정 신하는 전에 배천에 있을 때 거중했는데도 이제 성서시켰으니 개정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신상 장욱 허백기는 과연 물론이 있었다. 그러나 신상은 근래 경기 감사로 있으면서 허물을 고쳤고 장옥은 중시에 합격되었기 때문에 대신들과 의논했더니 소용해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소용하라고 명했다. 검상으로서 군수에 임명된 것이 지나친 것 같기는 하지만 이는 외임이다. 허백기는 형조는 이조나 병조에 견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조가 사람을 임용할 때 매양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뢰는 실정인데 어떻게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구할 수 있겠는가? 나머지도 변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 57권 중종 21년 10월 22일 MC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와 김유 등이 상소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라 전하께서 긴박한 하늘의 견책을 받아 피정 감선하고 계시면서 잘못된 점을 반성하여 통일이 자책하고 계시니 하늘을 공경하는 뜻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허공의 하늘을 공경하는 것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을 공경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자신의 거둠과 자신의 정사가 모두 하늘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찮은 말 한마디와 하찮은 행동 하나, 한 번 어진 사람을 의해주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 한 번 상주어 영화롭게 하고 벌주어 욕되게 하는 것 하는 데 있어 진실로 자신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늘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일에 20여 년간 상스러운 일은 들리지 않고 나쁜 징조만 속출하고 있어 10월에 눈이 내리면서 천둥 치는가 하며 땅은 정고해야 되는데 진동했으며 또 원근에서 올리는 상소도 거의 전부가 재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등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은행과 거동과 정사에 있어 자신의 마음에 부끄러운 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요 임금과 주 문왕은 지치를 이룬 임금으로서 화계가 온 천하에 가득하고 백성들이 태평을 구가했습니다. 그랬지만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춥고 배고픔에 시달리면 내가 춥고 배고프게 한 것이다 하면서 백성을 다친 사람 돌보듯이 했습니다. 대저 백성은 나라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병들면 온갖 기운이 화평하지 못해서 원기가 시들게 됩니다. 지금 가뭄과 흉년에 시달린 나머지 전염병마저 치열함으로 곳곳에 겨우 생존해 있는 사람도 부왕이 들어 얼굴이 누렇고 도랑에는 줄여 죽은 시체가 잇따랐습니다. 게다가 간교하고 탐욕스런 관리들이 멋대로 부세를 가혹하게 거둬들이고 있으므로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전하께서 백성을 갓난아이처럼 보살펴야 할 때요. 민력을 동원하고 재물을 고갈시킬 때가 아닙니다. 진실로 관대한 조서를 내리시어 공궁에 시달리는 목숨을 구휼하시고 급하지 않은 일을 정지시켜 지치고 줄인 밀력을 쉬게 하시고 깊은 인자함과 두터운 덕으로 따뜻이 감싸 주심으로써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떠돌지 않게 해야 합니다. 중리가 천자에게 간장하는 신하가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고 제후에게 간쟁하는 신하가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나라를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대개 신하가 나아가 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의 잘못을 바르고 임금의 실책을 바르려는 것입니다. 요 임금 순 임금은 허물이 없었어도 진선정과 비망목을 세웠으니 이 어찌 깊숙이 숨어있는 병통을 우려해서 천하에 약을 구한 조처가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시는 정성이 점차 천만 못하십니다.
밖으로는 겸허한 마음가짐을 보이시지만 안으로는 실상 듣기를 싫어하시므로 한 사람을 탄핵하고 한 가지 일을 논해도 이것이 10일 내지 한 달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등은 고리를 굴리듯 간언을 받아들인 한 고조에 견저 부끄러움이 있고 간하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한 주 문왕에게 견주어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자가 간언을 따르는 것이 간언을 기뻐하는 것만 못하고 간언을 기뻐하는 것이 간언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 했습니다. 간언을 기뻐하고 즐긴 다음에야 사람들이 즐겨 고하는 것이고 임금도 절로 허물이었게 되는 것입니다. 서경 주서 여형의 입만 나불거리는 사람에게 옥사를 결단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인격이 있는 장자가 옥사를 결단하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대저 옥사는 왕법에 의당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 것만큼이라도 잘못이 있게 되면 이보다 더한 억울함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의 제 왕이 폐석을 설치하고 문고를 달아놓은 것은 옥사를 지체시키거나 억울함이 없게 하려는 조처였습니다. 지금 내외의 옥사가 그게 모두가 잘 처리되는 일이 드문 것은 물론 법의 조문을 교묘하고 각박하게 적용시키고 있으므로 올바름은 앞세우지 않은 채 법으로 얽어 죽이려고만 하고 죄를 매김에 있어 가볍게 할 것은 따지지 않은 채 무겁게만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죄인을 잡으면 먼저 수 없는 매질만을 가할 뿐 죄수를 살릴 방도는 찾지 않습니다. 또 옥사를 체결하는 사람이라 간리의 실책에 빠지기도 하고 권세가의 청탁에 위축되기도 하여 법을 멋대로 조정해서 굽히고 있으므로 죄수들은 원통함을 품은 채 하소할 데가 없습니다. 이러니 천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이루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형옥을 삼가라는 말은 서경 우서 순전에 실려 있고 구악을 쇄신해야 한다는 송사의 조서는 지금도 훌륭한 일로 일컬어져 오고 있으니 형옥의 억울함은 임금에게 관계되는 바가 중대합니다. 서민 여자가 하늘에 하소연하니 벼락에 제나라 경공의 궁을 찾고 동해궁에 사는 효부가 원통하게 죽으니 3년간 가문이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위는 도목꼬리보다도 천하고 권세는 날리는 깃털보다도 가벼웠지만 그래도 그 정신이 구천에 통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원통함을 품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수백 명인데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진실로 그 죄가 고의인가 실수인가를 헤아리고 일의 경중을 살펴서 인자한 마음으로 실정을 찾고 의로운 마음으로 법에 견주 세월을 지체시키는 일이 없게 한다면 어긋난 기운이 없어지고 천하가 점차로 회복될 것입니다. 공도는 천리의 자연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하늘은 공도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덮어주고 땅도 공도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길러주고 해와 달도 공도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두루 비춰주는 것입니다. 임금은 이 세 가지를 본보기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먼저 지극한 공도를 세우면 온 사회가 이를 표준으로 삼아 공변되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인욕이 난무하여 천리가 괴멸되었으므로 염치를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 날마다 이만을 다투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항에는 풍속을 격발시키는 사람이 없고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자신을 바르게 가지는 사람이 부족하여 날마다 구제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전하께서 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미진함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저하합니다. 하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 천지의 기와 사람의 기가 서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응보가 들끝만큼의 차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제변으로 사람에게 경계를 보였다가 만약 반성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끝내는 극심한 화폐를 내리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노여움을 만나 그 노여움을 그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인사를 극진히 하지 못한 탓입니다. 한 마음의 동정과 만사를 수작함에 있어 내궁의 사적인 부탁에 견제되거나 인척의 청탁에 말려들게 되면 한 번 생각이 바라는 것은 미미한 것이지만 만화의 근원은 이미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싹은 언미에도 하늘의 경고는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덕을 닦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시어 상제의 명 보전할 것을 생각하소서. 이어 다스림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을 연방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만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시어 인덕을 베풀어 편안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의 침체 때문에 화기가 상하는 것을 유념하시어 공도를 확충시켜 만물에 미치게 하시며 위로 오제와 아래로 3대를 이어 삼가는 마음가짐으로 큰 계책을 내어 잘 다스려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자면 마음 방위하기를 성을 쌓아 나라를 방해하듯 함으로써 사적인 마음이 싹트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 공경하기를 어버이 공경하듯 함으로써 태만한 마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조정에 있을 때나 연거할 때나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잠시도 소홀히 하지 말고 더욱 정성을 다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죄변이 있을 때마다 구원하고 전례에 따라 비선감선하더라도 이는 모두 거칠애일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상소의 내용이 모두 매우 지당한 말이니 내가 유념하도록 하겠다. 상소의 주의수를 위해서 사리방도를 찾지 않는다 했는데 외방의 주안이 하자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에 번번이 대신과 의논 주안의 의거 결단했던 것이다. 옥사를 맡은 관원이 상세히 주핵한다면 억울한 일은 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20일 MC는 5번째 기사 황해도 강년현의 천둥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23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23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다 헌부가 또 아래기를 제용감정 복희달은 전에 회의양 부사로 있다가 논박받아 채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에 임명했으니 이는 정사가 전도된 것입니다. 성공감 첨정 홍주는 추문을 받아 송서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품계를 올렸습니다. 이는 범죄자로 하여금 징계하는 마음이 없게 하는 조처입니다. 아울러 개정하소서. 회의양부사 오세창은 황당하기가 복희달보다 더한 자이고 또 회의양은 노방의 고울이기 때문에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재직시키소서. 장은량, 윤사정은 변방의 수령과 청사에 제수했기 때문에 가자했던 것으로 지금 재직되었으니 그 작업을 개정하소서. 그늘의 정사를 보건대 신상 등 사인에 대하여 이조가 공론을 헤아리지 않은 채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국가치란의 기미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니 먼저 파직시키시고 나서 뒤에 추문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라. 이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법사가 절로 추문할 것이니 먼저 파직시킬 수 없다. 신안 오세창 장은량 윤사정은 아랜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성절사 홍언필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상이 사전정 처마 밑에 나아가 인견하고 이어 하문하기를 중국의 정사가 참과 다름없던가 하며 홍언필이 아뢰기를 신이 삼하와 어양 등체에서 들이니 황제가 태액지에 배를 띄우고 유흥을 즐겼으며 또 비당 장막을 치고 궁녀들과 연회를 베풀고 즐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북경에 이르러 50일간 머무는 동안 하루도 조회받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단지 2일간은 비 때문에 조회를 안 했을 뿐 날마다 경연에 나아갔으니 어양에서 들은 얘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관이 회관과 사연에 참여하기 위해 성복 차림으로 입조하고 있었으니 이것으로 살펴보건대 정사를 청리함이 건면함을 알 수 있음은 물론 해내에 교화를 막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듣기로는 석서와 비괭이 서로 막강한 권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천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석서를 비루하게 여기면서 그의 권세는 이미 쇠했다고 했습니다. 헌 황제를 부묘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시비가 결정되었고 비갱은 공명정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달리 헐뜯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2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 57권 중종 21년 10월 25일 을하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 57권 중종 21년 10월 25일 을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허백기 장오 이변은 채직시키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준조실 57권 중종 21년 10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이 의논드리기를 이전은 육조의 우두머리이므로 그 준태를 경솔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받은 것은 주위에 있어 온당함을 이룬 것일 뿐 사를 따른 흔적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채직을 명하는 것은 경솔한 것 같으니 우선 법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여 그 실정을 살피소서. 이어 이조가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게 하소서 하고 좌이정 이유청은 의논드리기를 이조에 대해서 대간이 바야흐로 그 잘못을 논박하고 있으니 이조를 진퇴시키는 것은 상의 재결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대간의 논박에 따라 대신들에게 의논하라 명했기 때문에 의논이 있었다. 준조실록 57관 중종 21년 10월 2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한 세창이 죄를 받아 낙생역에 정속된 것 때문에 상을 원망하여 부도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진세호가 고변하니 선교하기를 한 세창을 저 옥에 가두고 삼성 교자로 취급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7관 중종 21년 10월 2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7관 중종 21년 10월 2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7관 중종 21년 10월 2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저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진세우는 전에 박광손의 일을 고발했을 적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리어 유배되었었으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 세창도 전일법사에 의해 주의를 받은 바 있는 사람이니 이들은 완악하게 짝이 없는 백성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며 대사한 성은이 아뢰기를 한 세창은 근신해야 될 때에 국법을 무시하고 명창과 간통했고 뒤이어 그 명창의 모녀를 모두 간통했으므로 죄를 받았었습니다. 그 뒤에 전혀 징계하는 빛이 없어 서울에 드나들면서 창기들과 간통하는 등 외람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진세후도 고변할 적마다 기필코 공을 세우려 기를 썼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으니 반드시 끝까지 추액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영사 이유청에게 이르기를 한 세창이 고발당한 일은 모욕의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연일 형신을 가하는 것은 너무 겁박한 것 같고 3일에 한 번씩 형신하는 것은 너무 늦추는 것 같다. 내 뜻에는 하루 간격으로 형신을 가했으면 한다 하며 이유청이 위관이었는데 아뢰기를 이는 매우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57관 중종 21년 10월 28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유여림이 배사하였다. 상이 사정당 처마 밑에서 인견하고 유여림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에게 달렸고 수령의 현부는 감사가 출척을 엄명하는 데 달렸으니 경은 가서 힘쓰라. 그리고 충청도는 근래 풍속이 투박해졌으니 경은 풍속 혁신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삼으라 하며 유여림이 아뢰기를 신이 듣기로는 충청도의 풍속이 과연 투박하다고 합니다. 풍속을 바르고 출적을 밝히는 데 있어 신이 마땅히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2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2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2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29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승지 윤인경이 근부에서 와서 주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진세호가 고변한 말은 모두 세호가 한 세창을 유인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호가 세창의 말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늘 노복처럼 수종했다고 하는 이는 고변할 뜻을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진세호를 형추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진세호는 실로 간사한 짓을 했다. 먼저 스스로 반론해서 묻고는 이를 세창의 말이라고 하다니
한세장은 이미 3차례는 형신을 받고 자신의 무고를 변명하였다. 진세우가 고변한 말은 모두 정직한 것이 아니니 사리에 어긋난 단서를 잡아 힐문하도록 하라. 만약 자복하지 않거든 형신을 가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1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감관 임건이 아뢰기를 국가가 혼론하여 망해가더라도 혹 충의를 분발하는 일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사습이 저상되어 말하기를 꺼리고 있으니 만류의 패단이 구제하기 어려운데 이르게 될까 저허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패단은 모두 수령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서남북 세 방은 외인과 야인들의 왕래로 패단이 매우 많습니다. 남방은 경호년 이후로 백성들이 모두 피폐해 있고 경호년에 외변이 있었기 때문에 북도의 경우에는 왕래하는 길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야인들이 진바리를 수송하느라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 형세가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야인들은 쓸데없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용한 물건으로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이 때문에 앉아서 배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인들은 혹 내지에 사는 야인들과 서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쇠한시킬 수도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급변을 보호해 오기도 하므로 끊을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외인은 우리나라에 아무런 이익이 없이 재화 때문에 경호년과 같은 배단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의상이 이르기를 과연 외인이 왕래하는 데 대한 배단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오는 물건을 쓸데없는 것이라 하여 물리친다면 이 역시 오랑캐를 대우하는 도리에 어긋날 것 같으니 끊지 말고 통제만 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1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1월 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권예가 김양필 김헌윤 이환 신상 김명윤 이조 관리 복희달 홍주 김항의 일을 아뢰고 정은 심언광도 김양필 김헌윤 이환 신상과 이조 관리의 일을 아뢰으니 신상 복희달 김명윤의 일은 아랜 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권예가 또 아뢰기를 신이 직접 외방의 일을 목격했습니다. 여기를 창설한 것은 본디 변장과 연향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 수령만 그럴 뿐 아니라 모든 사명과 도사, 평사, 호송관은 물론 사행인 사람들까지 오만스럽게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역사를 핑계대거나 수령에게 촉탁하기도 하여 창기를 데리고 오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외방의 창기들이 날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선발해서 상경시킨 창기도 그 중에 맨 하류에 해당되는 사람들 뿐입니다. 관리가 창기를 데리고 자는 데는 법이 있는 것인데도 배단이 일하는 이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치입니다. 지금 신명시키지 않으면 외방의 관기들을 1, 2년 사이에 남김없이 다 데려올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리가 창기를 데리고 자는 데는 절로 법이 있는 것이니 별도로 신명시키지 않더라도 법사가 스스로 규검할 일이다. 하며 권예가 아뢰기를 외방에 사행하는 것을 검단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령이 인정을 떼지 못해 국법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염치 없는 무리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이를 편지에 써보내어 백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요구한 것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안 되면 멋대로 헐뜯고 있습니다. 각 고을에서 자기 집의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백성들의 피땀에서 나온 것이니 그 폐단이 매우 큽니다. 강명한 감사를 임명해 보내어 적발하게 해도 습속이 이루어진 지 오래므로 적발해서 취재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행을 검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찍이 각도의 감사에게 하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적발해서 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법사가 이문하여 교검한다면 절로 폐단이 고쳐질 것이다. 하였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국법이 시행되지 않은 지 오래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만들면 한 가지 일은 폐기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법조문은 있지만 봉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연로한 변장일 경우 혹
사첩을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수한 변장으로 판관, 권관, 만호 등의 무리도 모두 사첩을 데리고 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금위에 예차되어 권관이나 만호의 죄수되면 관비나 서울 사람들을 마종으로 데리고 감으로 왕래하는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계의 변장에 임명된 자는 관기를 데려다 사첩을 만들기 일쑤이고 오래 데리고 살다 보면 정에 끌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첩의 아비가 사인인 경우에는 관비를 세워 대역을 시키고 사첩은 속신시키는데 대역하는 관비도 대역을 하지 않은 채 도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다가는 관비뿐만 아니라 각사의 외속대 외방에 가 있는 사사 노비까지도 다 데리고 오게 될까 우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금단하는 법을 준엄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이는 법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평이 아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래 인심이 예스럽지 못해 관부에 드나드는 것을 개인집 드나들듯이 하는가 하면 뻔뻔스럽게 요구하다가 조금만 더 대로 안 되면 서리를 마구 두들겨 팹니다. 수령도 그게 사정에 끌려 끝내 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조에는 사행을 금단하는 법이 지극히 준원했었으니 지금도 감사에게 신명하여 규찰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